박근혜 대통령께 드리는 2019년 1월의 영상편지. 오랜만에 불러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당신 이름만 부르면 눈시울이 뜨거지는지 저도 그리움이라는 병에 걸렸나 봅니다. 새해 첫날 당신께 편지를 쓰려고 몇 번이고 펜을 들었다 놓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런데 용기 내십시오. 건강하셔야 합니다. 많이 보고 싶습니다. 이런 단어 외에는 달리 쓸 말이 없었습니다. 새해부터 즐거운 이야기로 소식을 전하고 싶었는데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하나같이 화나고 짜증나는 것들 뿐이었어. 한 줄 쓰다 두 줄 쓰다 그만 적곤 했습니다. 29일을 이렇게 뒤척이다 드디어 기쁜 소식이 있기에 다시 펜을 잡았습니다. 당신 계신 그 방에 작은 TV가 있긴 하지만 극히 제한적인 뉴스 때문에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 여기 몇 자 적습니다. 지난 2017년 19대 대선 당시 드루킹 일당과 공모에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법정 구속됐습니다. 형량은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형량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적폐청산을 앞세워 당신을 영의 몸으로 만든 이 정권이 오히려 적폐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재판부는 김경수가 댓글 조작에 공모해 포털 사이트의 정보 처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국민이 직접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 과정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된 여론을 형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이런 판결을 한 성창호 부장판사는 민주당과 좌파 세력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들의 공격에 마음이 많이 상하겠지만 그분도 당신처럼 잘 참아낼 것이라 봅니다. 이 사건 관련 한국당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김경수 지사의 댓글 조작에 대해 문재인이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괘씸한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저주가 내려온 듯한 기분으로 애국 국민들은 어제와 오늘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자신의 눈에는 피눈물이 날 것이라는 옛말이 오늘따라 더 가슴에 와 닿습니다. 지금 많은 애국 국민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김경수의 구속 때문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무소불위에 심적 고통을 안겨주었던 그 뻔뻔함이 한풀 꺾였다는 점에서 기뻐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당신께서는 이런 일에 일희일비할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작은 희망들이 쌓여서 당신이 그렇게 갈망하시는 진실 찾기에 다가갈 수 있다고 믿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보고 싶은 박근혜 대통령님, 내일 모레가 당신의 68번째 생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그 안에서 2번째 생신을 맞는다고 생각하니 그저 가슴이 먹먹합니다. 생신이라 해야 딱히 미역국 한 그릇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곳에 적막함에
차라리 생신을 잊고 싶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 안에서 생일을 보낸 쓸쓸함이 있기에 그 마음 잘 압니다. 당신에게 작은 축하 케이크 하나 보내줄 수는 없지만 많은 애국 세력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당신을 위한 생일 잔치를 열어드릴 것입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내년엔 우리 애국 국민들이 직접 당신을 모시고 생신 잔치를 열어드릴 것입니다. 감옥에서 못다 챙긴 생신까지 한꺼번에 다 해드릴게요. 그러니 어떤 경우라도 아프시면 안 됩니다. 당신이 어디 아프다는 말만 들리면 애국 국민들의 심장 소리는 요동을 칩니다. 마치 자신의 아픔처럼 가슴 쓰려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지난 28일 당신의 변호를 맡았던 최명승 변호사께서 탄핵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 속에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대목이 들어있어 한동안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았답니다. 2017년 3월 21일 서울중앙지검 천일호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을 때 너무도 억울한 나머지 당신께서 눈물을 머금으며 흐느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진심을 알고 있습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깨끗하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10원 한 푼 받지 않았던 것 세상이 다 압니다. 그 내용을 읽고 당신께서 왜 진실을 말하고 또 그 진실을 찾고자 하는지 많은 백성들이 알았을 것입니다. 검사가 삼성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 묻자 당신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더럽게 만듭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 일을 하려고 제가 대통령을 했겠습니까? 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흐느꼈다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검사가 믿기 전에 어떻게 이 정권이 이리도 악랄할 수 있는가 하고 생각을 하니 당신의 흐느낌이 환청처럼 내 귀 속으로 들려왔습니다. 그 수모와 고통을 참아내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불법 탄핵을 당했다는 억울함, 그리고 정권을 빼앗겼다는 슬픔과 그들의 배신까지 겪으면서 그 과정을 견디기가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우리는 2017년 3월 30일 당신의 최후 진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리사욕을 챙기고자 했다면 정치를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아버지가 목숨 바쳐 지켜온 이 나라를 어떻게 제대로 이끌까 하는 생각뿐이었다고 하신 말, 그것이 당신께서 말씀하신 진실이자 진심임을 우리도 알고 하늘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을 탄핵시킨 역사는 분명히 진실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탄핵 전국에서 기레기 언론들이 쏟아냈던 온갖 음해 보도들이 대부분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양심을 속였던, 그리고 좌파 정권에 숨죽였던 사람들이 자신의 입으로 진실을 말할 날이 다가오고 있음도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거짓은 절대 진실을 이길 수 없다고 믿기에 애국 국민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당신을 기다리며 3년째 아스팔트 위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습니다. 저도 372일간의 옥살이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왔을 때 조용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었지만 현실은 아니었습니다. 엉터리와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초심의 생각으로 다시 아스팔트로 나섰습니다.
많은 제약과 고통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당신의 고통만큼이야 하겠습니까? 충분히 참을 수 있습니다. 당신처럼 꿋꿋이 참아내겠습니다. 사랑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이제 내일부터 구정명절의 긴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런 날 밖은 연휴에 신이 나겠지만 그 안에서는 운동조차 못하고 보내는 휴일이라는 점에서 그 갑갑함을 저는 잘 압니다. 종일 방 안에서 책을 보거나 앉아서 생활해야 하는 무료함 너무도 잘 견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발 이번 구정이 그 생활의 마지막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께서 재판을 거부하며 서청대 좁은 방 안에서 아무 말 없이 지내고 있는 것 역시 진실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 아스팔트 위에서 탄핵무효를 외치며 3년째 태극기를 들고 있는 것도 당신이 찾고자 하는 그 진실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제 마음도 억울함 때문에 이렇게 병이 들었는데 당신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속에 화가 엉어리는 다 내리십시오. 그것이 병이 되면 당신께서 찾고자 하는 진실을 찾지 못합니다. 돈 한 푼 받지 않은 깨끗한 대통령을 죽이고 싶도록 미운 그들의 말로도 이제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역사는 그들의 편에서 우리 편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진실의 발표 흐우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문학가 도스토옙스키가 28살 때 반역자로 몰려 총살을 당하기 직전에 나에게 다시 삶이 주어진다면 1m 반경 안에서 살라고 해도 다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극적으로 사형을 면제받은 도스토옙스키는 죽는 날까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죄와 벌, 백치, 악령, 카리마조프가의 형제들 같은 불후의 명작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도스토옙스키처럼 세계적 명작은 아닐지라도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마지막 1m의 땅 안에 갇힌다 해도 진실이라는 하늘이 알아주는 명작을 내놓기 위해 몸부림칠 것입니다. 그리운 박근혜 대통령님, 오늘 밤엔 눈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경계선을 지우고 지난 시간 힘들게 걸어오신 당신의 고통도 모두 지워 천지를 하얗게 만든 뒤에 그 흰눈 위로 당신이 가장 먼저 걸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난 지금 꿈속으로 빠져들고 있지만 이 기대와 희망이 내일 아침 꿈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19년 1월 31일 손상대 TV